미국 고등학교의 복도는 지연에게 매일 새로운 시련의 무대였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완벽히 마스터했던 엘리트 학생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외국인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사물함을 열며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죠. 야, 저기 눈 찢어진 애 또 왔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지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한국에서라면 이런 말을 들을 일은 절대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을 삼키며 교실로 향했어요. 수학 교실에 들어서자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칠판 앞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존슨의 시선이 유독 지연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반에 외국인 학생이 있으니 과연 우리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당황스러웠거든요. 미스터 존슨은 칠판으로 걸어가며 복잡한 2차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보기에는 한국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미스터 존슨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자, 지연.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미스터 존슨이 지연을 지목했습니다. 만약 못 풀면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를 맡기겠어요. 교실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지연이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칠판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수십 번도 더 풀어봤던 문제야.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한국에서 수학 실력으로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던 자신이었거든요.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산기는 필요 없어요. 식은 죽 먹기죠. 미스터 존슨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2차 방정식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본 지연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판별식을 구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빠르게 해를 도출해냈어요. 답은 x3과 마이너스 2죠. 지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스터 존슨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제를 다시 확인했어요. 계산기를 꺼내 검산을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 계산기도 없이 어떻게? 미스터 존슨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부터 인수분해를 통한 검증까지 완벽한 설명이었어요. 학생들은 감탄하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존슨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머리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잘했다, 지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민망함이 묻어났지만 지연을 인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자리로 돌아가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몇몇 학생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크와 에밀리가 가장 먼저 다가왔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어? 제이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분명 뭔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은 사물함으로 향하는 길에서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 조용히 지나갔을 복도에서 오늘은 몇몇 학생들이 지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던 제이크와 에밀리가 지연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잠깐만. 제이크가 지연을 불렀어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제이크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냉대와 차별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에서 많이 연습했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다 끝냈어요. 정말? 에밀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네. 대단해. 지연은 그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시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호기심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의 당황한 표정, 학생들의 감탄, 그리고 제이크와 에밀리의 관심.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고 시험 준비를 하고 때로는 수학 말고 다른 이야기로 밤새 수다를 떨었던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과연 미국에서도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학 시간이 되자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상대로 미스터 존슨은 지연을 다시 호명했습니다. 어제 실력을 보여줬으니 오늘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벌칙이 아니라 우리 클래스를 대표해서 풀어보세요. 미스터 존슨의 어조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비꼬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는 삼각함수가 포함된 복합방정식이었습니다. 지연은 문제를 살펴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네.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삼각함수 항등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곱 x 더하기 코스 제곱 x 이퀄즈 1이라는 기본 공식을 활용해서 지연은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최종 답을 도출해냈어요. 이번에도 암산으로 해결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다시 한번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스터 존슨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지연 혹시 수학대회에 관심 있나요? 수업이 끝나자 제이크와 에밀리가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지연, 우리 수학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래?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주 이틀 정도 만나서 같이 공부해. 내가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제이크와 에밀리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언제든 환영이야. 제이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에밀리였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있었구나. 혹시 그 문제집 좀 봐도 될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제집을 에밀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로 된 설명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어려워 보인다. 이런 걸 다 풀 수 있어?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에밀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볼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제이크도 정말 기뻐할 거야.
지연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지연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학교 생활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도서관에서 만나는 스터디 그룹은 지연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이크, 에밀리 그리고 수학에 관심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고 서로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 모임에서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이크가 어려운 문제에 막혀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그 문제,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양변을 인수분해하면. 지연의 설명을 들은 제이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말 똑똑하다. 에밀리도 지연의 풀이 방법에 감탄했어요. 지연이 설명하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 보여.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지연은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스터디 그룹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도 제이크와 에밀리와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수학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치찌개요. 매콤하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K-팝도 좋아해? 제이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은 건 미국에 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미스터 존슨도 지연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지연을 곤란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연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 지연을 따로 불러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지연 다음 달에 주 단위 수학대회가 있는데 참가해보지 않겠나? 미스터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대회 참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다. 오히려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길 바란다. 미스터 존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부모님께 수학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지연을 격려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드디어 내 실력을 인정받는구나라며 뿌듯해하셨고, 어머니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좋겠다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수학대회 참가 소식을 전하자 제이크와 에밀리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우리도 응원하러 갈 수 있나?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갈 거야. 지연이 상 타는 모습 꼭 보고 싶어. 제이크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받으며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어요.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대회 준비를 위해 스터디 그룹에서는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한국에서 가져온 심화 문제집을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어요. 지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풀이, 기법들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지연이 칠판에 3가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면 되죠. 제이크와 에밀리는 지연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지연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불편한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마이클이라는 학생은 지연이 주목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뭐 그리 잘난 체해? 수학 좀 한다고. 마이클이 친구들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연은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짜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싶었거든요.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연은 자신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이크와 에밀리가 매일 격려해 주었고 미스터 존슨도 추가 연습 문제를 제공해 주었어요. 스터디 그룹 친구들은 지연이 1등할 거야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오자 지연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시험과 경시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오히려 제이크와 에밀리가 지연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괜찮아? 떨리지 않아?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한국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함께 대회를 준비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어요. 지연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잖아.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속한 팀은 제이크, 에밀리, 그리고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 한 명이었어요. 단체전에서는 팀원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연은 문제를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지만 한국에서 충분히 연습했던 유형이었어요. 하지만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부분적분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지연이 팀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이크가 문제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죠. 지연이 단계별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에밀리는 지연의 리더십에 감탄했습니다. 혼자 앞서가지 않고 모든 팀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연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두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한 기하 문제였습니다. 3차원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가능했어요. 지연은 한국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리며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좌표계를 설정해서 적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기본 공식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연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팀원들은 지연의 체계적인 사고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였는데 계산이 복잡했어요. 다른 팀들도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제이크가 초조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지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확률 계산의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했어요. 지연은 조합과 순열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팀원들은 지연의 풀이 과정을 따라가며 함께 답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미적분과 기하가 결합된 종합 문제였어요. 대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문제를 보자마자 한국에서 풀어봤던 비슷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접근법은 알고 있었지만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함수를 변환해야 해요. 지연이 팀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하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지연은 차분하게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계산해서 도왔어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마침내 답을 구했을 때 남은 시간은 불과 3분이었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검산을 해보며 답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시간 끝.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의 팀은 모든 문제를 완료했습니다. 다른 팀들 중에는 마지막 문제를 포기한 곳도 있었어요. 제이크와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지연. 너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에밀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쌓았던 실력을 미국에서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관중석에 앉아 있는 미스터 존슨을 봤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전 결과가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지연은 개인전에서 3등을 차지했어요.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제이크와 에밀리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단체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링컨 고등학교.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을 때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1등을 했다니요. 제이크와 에밀리가 지연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모든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시상대에 올라서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관중석에서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존슨이 무대로 올라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지연. 내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지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로운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지연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지연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축하해, 지연. 정말 멋있었어. 그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스터 존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대회 다음 날 수학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는 지연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지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스터 존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잘못 판단했다. 처음에 내게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미스터 존슨은 처음에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오히려 저에게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이 성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은 지연의 대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스터 존슨은 지연을 동등한 파트너처럼 대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연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의견을 물었고 때로는 지연에게 다른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연, 제이슨이 2차 방 정식에서 막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스터 존슨이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기꺼이 제이슨에게 다가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인 접근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니 제이슨도 금세 이해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쉽네. 고마워, 지연. 제이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자연스럽게 반의 수학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지연에게 먼저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지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지연이 주목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 제이크,
에밀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이클이 친구들과 함께 지연의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어요. 야, 수학 좀 한다고 뭐 그리 잘난 체해? 마이클이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잘 나가는 건데?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실력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력? 마이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때 제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야, 마이클. 지연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 운이 아니라 실력이야. 에밀리도 지연을 지지했습니다. 맞아. 지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인정해야지. 놀랍게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지연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대회에서 1등 했잖아. 우리 학교 명예를 높여줬는데 뭔 소리야. 마이클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연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고마워요, 모두. 지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스터디 그룹 모임에서 제이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내 덕분에 우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 혹시 다른 학생들한테도 수학을 가르쳐주면 어떨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에밀리가 동조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지연이 가르쳐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한국에서도 친구들에게 수학을 설명해주는 걸 즐겼거든요. 좋아요. 해보죠.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자연스럽게 수학 튜터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도서관에서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모아서 무료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튜터링 세션에는 5명의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지연은 한국에서 배운 교수법을 활용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개념을 쉬운 예시로 설명하고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선별해 주었습니다. 와, 지연이 설명하니까 정말 이해가 잘 돼.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다른 학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연은 혼자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봤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운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같은 학생들의 차별적인 태도는 여전했고 때로는 복도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지연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어. 지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연이 수학 튜터링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도서관의 한 구석이 지연의 수학 교실이 되었습니다. 지연, 정말 고마워. 덕분에 수학 성적이 많이 올랐어. 사라라는 학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B+ 받았거든.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가르쳐주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협력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더 큰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교 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학생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지연은 제이크와 에밀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이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나도 참여하고 싶어. 나도. 제이크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정말 필요한 일이야. 지연은 친구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 선생님을 찾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미스터 존슨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제안을 듣고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미스터 존슨이 감탄했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훌륭해. 내가 담당 선생님을 해줄게. 학교 측의 승인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다양성 존중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꼭 필요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 모집 공고를 붙인 후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관심을 표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 날, 지연은 떨렸습니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실에 모였어요. 다양한 얼굴들을 보니 설레기도 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지연이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다양성 존중 동아리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은 자신의 경험담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들었을 때의 기분, 그리고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 힘이에요.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숨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학생들이 조용히 지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의 차이점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요.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멕시코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 다른 학생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가끔 편견을 받을 때가 있어. 나도 유대인이라서 종교적인 편견을 겪은 적이 있어.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교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며 동아리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3가지예요. 첫째,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둘째,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배우기. 셋째, 학교를 더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문화의 날 행사를 열면 어떨까? 다양성에 대한 캠페인을 해보자.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어. 에밀리가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매주 한 명씩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면 돼. 첫 번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경험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마이클과 마주쳤을 때 지연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마이클. 마이클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어? 다양성 존중 동아리 말이야. 지연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마이클은 말없이 지나갔지만 지연은 상관없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부모님께 동아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양성 존중 동아리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학교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문화 소개 시간은 점점 인기를 끌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났어요. 세 번째 문화 소개 시간에는 지연이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김밥과 한과를 가져왔고 한복 사진과 K-팝 영상도 준비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지연이 화면에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 사진들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학생들이 김밥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지연은 김밥 만드는 법부터 한국의 교육 시스템, 가족 문화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특히 한국의 존댓말 문화에 대해 설명할 때 학생들이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나이나 지위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한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문화 소개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연, 너 정말 멋있어. 내 문화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또 다른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용해서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며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숨기려 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동아리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동아리 포스터를 찍거나 비꼬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게시판에 새로운 포스터를 붙이고 있을 때 마이클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또 뭔 이상한 짓을 하려고. 마이클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양성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면 참여해도 돼요. 축제? 마이클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미국인이야. 다른 나라 문화 따라 할 필요 없어.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지연을 지지하며 나섰어요. 마이클, 그만해. 톰이라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맞아. 덕분에 다른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 사라도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의 친구 중 한 명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너 좀 심하다. 지연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연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지연은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 당연한 거야. 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지연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친구들만 지지해 주었는데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다양성 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각국의 음식, 전통 의상, 음악, 춤 등이 소개될 예정이었어요. 지연은 한국 부스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전체 행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지연은 일찍 학교에 나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불고기, 떡볶이, 한과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전통 음악 CD와 태극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지연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주도하다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아버지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축제가 시작되자 강당은 금세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개회사에서 이번 축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 부스가 운영되기 시작하자 학생들이 신나게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멕시코 부스에서는 타코와 살사 댄스가, 인도 부스에서는 커리와 볼리우드 춤이, 아프리카 부스에서는 전통음악과 의상이 소개되었어요. 지연의 한국 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고기 냄새에 이끌려 온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복을 입고 온 지연을 보며 모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뻐. 한복이 이렇게 우아한 줄 몰랐어. 지연은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알려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마이클이 한국 부스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끌려온 것 같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번 먹어봐. 마이클의 친구가 권했습니다. 마이클은 망설이다가 불고기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맛있네. 마이클이 의외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드셔보세요. 떡볶이도 있어요. 마이클은 말없이 떡볶이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직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미스터 존슨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행사였다, 지연.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가져온 변화가 정말 대단해.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한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내가 했잖아. 미스터 존슨이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첫걸음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축제가 완전히 끝나고 정리를 마친 후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크, 에밀리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말 성공적이었어. 에밀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제이크도 동의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마워요, 모두.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